우리 문벌 귀족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촬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자, 고려시대에 일을 했는데 복습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습. 복습. 자, 복습하고 이 페이지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째. 자, 고려는 제가 100년 단위 공부하라 했죠. 자, 100년 단위. 처음에 무슨 시기? 호족 연합기. 이때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왕인데 크게 3명. 왕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성종. 요 세 사람의 업적 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호족들이 계속 이제 있다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문벌 귀족이 되고 지방에 남은 사람 뭐가 되었다? 향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문벌 귀족의 시대였습니다. 이 귀족기에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모순, 이자겸의 난,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또 하나가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대립, 서경과 개경의 대립,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이 일어났다. 요 두 가지 사건. 자, 그러다가 결국 문벌 문신들에게 늘 당했던 화났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다.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 자, 무신 집권기에서는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무신 집권기에서는 무신 정변에 대해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변에 대한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농민과 천민들의 난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 자, 그리고 무신 집권을 무너뜨리는 게 원입니다. 몽골의 침입입니다. 원나라의 간섭.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나중에는 항복하고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 봅시다. 뭐 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원간섭기가 충브라더스더라. 내가 그랬죠.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국, 충정. 충브라더스 6명이 쫙 나오고 그 충자왕을 깨버리는 왕이 공민왕. 그래서 원간섭도 공민왕 때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바뀌어지는 시기가 공민왕 때입니다. 자, 요때는 이제 왕조의 교체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거의 100년 단위입니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4세기면 1300년대. 자, 요 시기에는 공민왕, 우왕, 창왕, 공량왕 이렇게 끝입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량왕입니다.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 근데 이 왕을 묻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이성계나 최영현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틀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죠? 요거를 갖고 있어야 고려 전체가 딱 들어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한 70점 이상 맞겠다. 정치사를 다 알고 있어요. 우와. 디테일하게 100점을 맞으려면 디테일한 거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공부의 시작은 정치사입니다. 정치사. 모든 기본은 정치사라는 거는 누구 왕 무슨 시기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장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 자, 드디어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무신들이 이 비치는 거? 자, 문신 이주의 무신들이 차별을 받았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사실 영상을 틀어줬죠. 네. 보현원에 놀러 가서 수박키 하다가 뺨 맞고 누가 할래 그런 이름은 안 해도 되는데 한 대가 뺨 맞고 그 다음에 뭐 대장군 이소웅이 뺨 맞고 막 쓰러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화가 났던 이제 무신들이 일단 그 자리에서 참는데 결국은 보현원에 가서 무신의 날이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 아니 지하가 지금. 자, 그래서 의종 때 보현원 행차, 보현원에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드디어 들고 일어났던.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처음에 정중부라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정중부는 자, 중방은요, 여러분 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방들을 잘 알아서 헷갈리면 안 돼요. 중방은 원래 있던 무신 합좌 기구입니다. 무신들 회의 기구라고. 우리로 말하면 뭐 별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기구라고. 무신 회의 기구, 중방 원래 있던 거야. 새로 만든 게 아니야. 네. 근데 정중부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안 적어놨지만 정중부, 이의방 막 이렇게 막 권력이 바뀌다가 경대승이라는 젊은 사람이 무신으로서 딱 권력을 잡아요. 그럼 경대승은 자기를 지키는, 자기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도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일종의 호의, 경호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호의를 하는, 그래서 도방을 만듭니다. 자, 이랬는데 경대성이 또 빨리 죽습니다. 경대성이 죽고 나서 이제 권력의 자리가 붕 뜬 거야. 권력의 자리가 붕 떠서 있는데 여전히 무신들이 득세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바로 힘이 엄청나게 셌던 이의민이 등장합니다. 이의민. 옛날에 그 드라마도 했습니다. 무인시대. 거기에 이덕화 아저씨가 이의민에 나왔는데 이의민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의민이 힘이 셌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의민의 출신이 천민입니다. 근데 천민이 고려 전체의 핵심 1등 자리에 올랐다는 거야. 와우. 이게 다른 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희망. 희망. 야, 쟤도 하는데 나도 신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누구는 왕의 씨고 누구는 천민의 씨가 태어날 때 정해진 그런 게 어디 있냐? 바뀌어야 된다. 그게 천민들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의민이 그냥 곱게 통치를 잘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천민이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 힘은 엄청 세. 그래서 이제 무사로 활용은 됐지만 막상 권력의 자리에 오르니까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었겠죠. 결국은 사람들을 더 괴롭히기도 하고 또 자기도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 이의민을 몰아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최충원이에요. 최충원. 근데 최충원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최충원은. 그래서 최충원은 길게 갑니다. 길게. 이의민 같이 하지 않아요. 여기 금방금방 끝나거든.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금방 끝나는데 최충원은 오래 갑니다. 최씨 무신 정권 4대에 걸쳐 60년간 끌고 갑니다. 우와. 자, 그래서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고 이런 관청을 만들어. 거기에 본인이 뭐다? 교정별감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가 이제 대장이죠. 그러면 정권, 권력도 잡고 토지도 독점하고 약탈하고 온갖 걸 다 했네. 겉으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이제 다 챙긴 거야.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문에 최우. 사실은 요 두 명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4명이 있지만 최항, 최의까지 있지만 그 둘은 안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최충원과 최우만 알면 되는데 최우는 인사기구를 만듭니다. 인사기구.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는. 자, 방이 3개 나왔다. 중방, 도방, 정방.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나올 건데 서방도 있어. 서방. 서방이. 아니 왜? 서방이 봤나? 알았어요. 왜 또 안 왔노? 늦잠. 자, 역시 내 남편. 그래서 과거 시험 어떻게 붙었대? 우리가 전문가? 자, 서방은 뭐냐면 서방은 내가 문신이라서 나죠. 이건 뭐냐면 최씨 무신 정권이 다른 애들하고 차이점 뭐냐면 결국 본인들도 아는 거야. 우리가 최초는 군인이었어. 우리가 군인 출신인데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결국은 통치할 때의 그 도움은 문신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학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신들을 따로 뽑아서 머무르게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든 거야. 그게 서방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여기에 등장했던 요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규보입니다. 이규보가 앞으로 무슨 쓴 책들이 많아. 이규보의 동명왕편, 또 이규보가 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규보 같은 사람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문신들을 키운 건데 이제. 자, 그래서 요 문신을 나왔기 때문에 화살표를 밑으로 해보세요. 결국 4대 부계층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진 4대 부가 등장하는 가장 뿌리, 원초는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을 지탱하는 군사적 기반, 그게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요즘은 삼별초 문제가 그렇게 고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항전했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삼별초 얘기 조금 더 뒤에 가서 또 합시다. 자, 그래서 무신정부였더니 이렇게 흘러갔다. 자, 이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가니까 신분 질서가 동요합니다. 동요라는 걸 흔들린다는 거야. 야, 이의민도 뭐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리고 공주 명학 소 나오죠. 소에서는 망이 망소이에 난 특별행정구역이죠. 청도
청도 어딘지 아세요? 청도 여기서. 청도 여기서 있는 청도 우리 올라간 밀양, 청도, 대구 가잖아. 청도에는 김삼이와 그 다음에 울산의 효심의 날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 잘 나옵니다. 사, 선비, 농민, 공, 수공업자, 상인의 시가 따로 있느냐? 태어날 때 이게 어디 있냐? 물론 지금은 다 맞는 말이지만 이때 이런 말 하면 죽어요. 원래 만적 그래서 이거 체포돼 죽이면 당하는데 실제로. 자, 하층민의 의식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공이 뭐라고요? 수공업자. 지금으로 말하면 공장의 노동자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신정변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치 무신정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고려, 몽골과 접촉합니다. 처음에 몽골은요, 여러분 여진 거라보다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 별로 관련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몽골하고 이제 거란 여진하고 싸우면서 고려와 접촉을 처음으로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고려와 외교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몽골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고려는 그걸 못 받아주겠다 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러 번. 여기 내가 써놨죠? 40년 동안 일어났다고. 와우. 참 우리나라는 보면 반도국이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반도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위에서는 대륙이 붙어 있고 밑에는 해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도 많이 쳐들어갔고 우리 역사를 보면 밑에서도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침략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구려와 수단과의 전쟁이 70년 전쟁이라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4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 뭐 왕실이야 뭐 강화도 갔다 어디 갔다 하겠지만 백성들은 어떨까요? 다 나는 죽어나는 거지. 백성들은 죽어나는 건데 정말 이런 일을 겪으면 그러면 적어도 백성들의 고통이 덜하도록 지도하는 왕이든 뭐든 황제든 간에 그 리더십들이 잘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자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자 지휘부가 어떻게 하나 자 이때의 왕은 있었지만 실세는 최씨무신 정권이죠. 자 그러면 최씨무신 정권은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싸우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국내에 남아서 싸우든가 같이 지휘하거나 아니면 밀렸다가 갔다가 올라갔다 하든가 그게 아니야. 강화도로 휙 가버려. 왜 강화도로 갔다? 몽골 애들은 해상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강화도와 인천 있잖아요. 인천이 강화군이 인천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 이렇게 가는데 인천과 강화도를 지금은 건너는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사이에 배를 타고 건넜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살이 세고 건너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곳입니다. 고려 때도 그랬고 옛날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우리 이제 고려인들이 휙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농 항쟁하겠다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반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1번 항복, 2번 싸워야 되겠죠. 근데 항복한다고 몽골 애들이 너 항복했으니까 그래 있어 너는 항복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살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다 죽이니까 살기 위해 싸워야 돼. 자 그래서 1차 귀주성 1차 싸움에서 귀주성은 귀주대첩했던 거기. 자 귀주성에서 박서 장군이 싸웠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 2차가 잘 나옵니다. 2차 보세요. 처인성 전투. 제가 처인성이 어디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지금의 어디라고 내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 있어. 자만했는데 에버랜드 있는 어디? 용인. 제가 용인의 에버랜드에 제가 그 차 타고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우리 학교 말고 우리 학교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갔을 때 용인쯤에 도착하니까 그 도로가 벽에 어떤 스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활을 쏘고 있고 몽골 어떤 애가 화살을 맞고 있는 거야.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 이거 김윤우 스님이고 저 만든 놈은 살리타다.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거 이거구나. 벽화처럼 그려져 있더라고.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 스님이 활약을 많이 하십니다. 처인성에서도 싸우고 나중에 충주에 가서도 싸우고 정말 많은 활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리타라는 사람이 몽골의 장수였거든. 대빵이었는데 살리타를 죽여버렸어.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우리는 불교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너그 몽골을 물리치겠다니까 몽골 애들이 또 웃기고 있는 애들 해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골 애들이 한반도를 휩쓸어 버립니다. 그냥 우리의 수도는 강화도로 가 있지만 한반도를 전체를 휩쓸면서 온갖 불교 문화유산을 다 불질러 버려. 왜냐면 너가 불교의 힘으로 이겼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불교 유적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목탑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목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침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목탑이 많았는데 없잖아. 그건 왜? 다 불질러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황룡사 9층 목탑을 요때 얘들이 캠파이어 했습니다. 캠파이어. 지금 못 잡겠죠. 왜냐면 황룡사 높이 자체가 한 90m 되거든. 우와. 그 당시에 90m 쌓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불꽃이 올라가니까 100m에서 올라갔겠죠. 네. 멋진 캠파이어를 경주 시내가 다 보일 만한. 그때는 고층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날아갔습니다. 황룡사 그때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불타고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초조대장경이라고 원래 거란의 침입 때 대장경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목판에 새겨놓은 게 있었어. 처음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불타요. 그게 대구에 있던 팔공산 부인사라는 절에 있었어. 부인사라는 절이 내가 가봤는데 그 선덕여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데 그 부인사 절에 있던 게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때 이 고려에서 우리가 강화도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다시 너희를 몰아내겠다 하면서 또 팔만대장경을 그때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조대장경이 8만 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8만 대장경이라고 하죠. 그걸 가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이게 과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8만 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인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강화도에 안 있죠? 합천에 있죠. 경남 합천에 있고 해인사에 있죠. 그건 옮긴 거는 조선시대 때 옮겼습니다. 옮긴 건 조선시대 때 옮겼고 지금은 특이하게도 8만 대장경만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 있죠. 네. 건물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와. 왜냐면 건물이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통풍이 잘 되고 이게 습기가 차서 나무는 여러분 습기가 차면 오래되면 이게 상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절 한 번 하고 부처님한테 절 한 번 하고 새길 정도로. 또 나무판은 뒤틀릴 수 있고 이렇게 착짝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그늘에 말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면 하지 마라. 왜? 강화도에 피난 와 있거나 강화도에 사는 주민들은 몸 고생이야. 반대로 오히려 막 신앙심이 높아가지고